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이 사건 뒤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폰 OLED 물량의 20%를 공급하는 BOE가 어떻게 한국의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독일 출신 UN 공급망 감시 위원 라이너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4년 8개월간 한국 연구진이 밤낮 없이 개발한 OLED 기술이 하루아침에 넘어간 배경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조안나 라이너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 올해 39세입니다. UN 산하 글로벌 공급망 감시위원회에서 기술 윤리 전문가로 15년을 일해왔습니다. 당시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 BOE와 협력을 확대하던 시기였어요. 제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가 BOE의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렇게 적었죠. BOE는 충분한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이나 LG와 유사한 수준의 OLED 패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만 해도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했어요. 애플의 기술 지원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2022년 BOE는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전체 아이폰 OLED 물량의 약 2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중국의 제조 능력이 향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자평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삼성 측에서 여러 차례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BOE가 우리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입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저 경쟁사들 간의 견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까봐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여겼죠. 삼성이 14년 8개월이나 걸려 개발한 OLED 기술을 BOE가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설마 그런 복잡한 기술을.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안나, 너무 의심하지 마.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중국 정부 지원도 엄청나고. 그래도 특허 침해 가능성은? 경쟁사 견제야 견제. 매번 하는 소리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미국 ITC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완전히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독일 전문가가 중국 편을 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UN 본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안나,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 조사가 필요해. 상사인 밀러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단장을 맡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국장님, 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더 적임자야.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바로잡아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2시간 내에 서울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작성한 보고서가 이 모든 사태의 한 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혹시 제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선입견이 다시 한번 판단을 흐리게 하지는 않을까요? 과연 제가 이번에는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중국의 기술 탈취 가능성을 간과했던 거예요. 내일이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딜 땅에서 제가 저질러 놓은 실수의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거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11월 초순 서울의 공기는 베를린과 비슷했지만 공항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완전히 달랐어요. 외교부 담당자인 이재훈 사무관이 저를 마중 나왔는데 차에 타자마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위원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삼성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한 거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법무팀에서 온 이메일 톤부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정중하지만 단호했죠. 다음 날 아침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70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 로비에 전시된 최신 디스플레이들. 이게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회사의 본사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김준호 전무가 악수를 청하며 첫마디를 던졌어요. 솔직히 반갑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당황했고요. 위원님이 2020년에 작성하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김 전무가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14년 8개월. 그들이 OLED 기술 개발에 투입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연구비만 2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숫자를 들으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OE가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박채영 상무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위원님 판단으로 할 일이 아니었어요. 확인했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 BOE의 기술 탈취를 제보했다는 거였어요. 김 전무가 노트북을 열어 BOE 공장 내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과 똑같은 장비들이 똑같은 배치로 놓여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BOE 직원이 삼성 기술 문서를 촬영하는 CCTV 화면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상무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가가 BOE를 인정해줬다니까 모든 바이어들이 삼성의 항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혹시 BOE나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하지만 매수를 당한 건 아니어도 제 편견과 오만함이 진실을 가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김 전무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위원님, 이건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에요. 국가 차원의 기술 전쟁이에요. BOE가 삼성 기술을 훔쳐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연간 매출 손실만 50억 달러, 5년이면 25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삼성의 핵심 기술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BOE가 기존 연봉의 3배, 4배를 주면서 스카우트해 간다는 거였죠. 작년 한 해에만 23명이 BOE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BOE의 기술 탈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박 상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였어요. BOE의 목표는 아시아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제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무슨 짓을 한 거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핵심 기술을 적국에 내준 것과 같았거든요. 삼성과의 회의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BOE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해 왔거든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사람은 왕리밍이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무엇보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라이너 위원님의 2020년 보고서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제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위원님께서 BOE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BOE의 R&D 투자 규모를 보여줬어요. 작년에만 3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에서는 명백한 기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의 견제일 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제 편견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이번 조사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이들이 제 과거 보고서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더욱 참담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조안나, 큰일 났어.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밀러 국장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중국 기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는 항의였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과거에는 중국 편을 들었다고 비난받고 이제는 편견을 가졌다고 공격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내 과거 보고서들을 문제 삼고 있어.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에서 제 과거 보고서들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독일 전문가의 이중잣대, 중국 기업에만 관대한 평가, 한국 기업. 차별 의혹 같은 제목들이 제 눈을 찔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과거 5년간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분석해보니 정말로 중국 기업에게 더 관대한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날 오후 삼성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어요.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습니다. BOE가 삼성 기술을 베낀 증거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특허 문서 비교 분석, 공정 기술의 유사성, 심지어 삼성에서만 사용하던 특수한 용어들까지 BOE 문서에서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인력 유출 현황이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삼성에서 BOE로 이직한 핵심 인력이 무려 67명이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직 패턴을 분석해보니 특정 기술 개발이 완료된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직이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2020년에도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베를린에 있는 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안나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더구나. 독일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였어요. 엄마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 어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양쪽에서 공격받고 과거의 실수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심지어 가족까지 걱정시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진실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BOE나 삼성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였어요. 제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비겁함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거죠.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이너 위원님이시죠?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수연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연구소 수석 연구원입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했거든요.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로 오셔야 해요.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건가요? 진짜 진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1시간 후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출입 통제를 거쳐야 했죠.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기물질을 원자 단위로 조작하는 장비들, 영하 200도에서 작동하는 증착 시설들. 이 장비는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유기물 분자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 제어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장비가 BOE 공장에도 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전 직원이 설계도를 가지고 갔거든요. 정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녀는 저를 벽면 가득 특허증들이 걸려있는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14년 8개월 동안 축적한 모든 것입니다. 수천 개의 특허증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OLED 핵심 특허만 1847건이에요. 전 세계 OLED 특허의 47%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BOE는 이 특허들을 우회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베꼈어요. 컴퓨터 화면에 삼성과 BOE의 특허 문서가 나란히 표시됐어요. 구조도가 거의 동일했어요. 그 다음에 본 CCTV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BOE 공장 내부에 삼성과 똑같은 생산 라인이 똑같은 배치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정 박사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BOE 내부 문서였는데 제목이 삼성기술 습득 계획서였어요. 1단계 핵심 인력 스카우트, 2단계 기술 문서 확보, 3단계 생산시설 복제, 4단계 시장 점유율 확대. 체계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FBI에서도 진위를 확인했어요. 100% 진짜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모든 상황이 명확해진 거죠. 마지막으로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보여줬어요. 이분들 중 절반은 BOE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요. 기존 연봉의 3배에서 5배까지 제안받았죠.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BOE에 가면 결국 남의 기술 베끼는 일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말했어요. 위원님, 이제 진실이 보이시죠? 네,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OLED 기술은 단순히 제조 기술이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14년 넘게 쌓아온 혁신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BOE가 체계적으로 빼앗아갔다는 사실. 이제야 제 과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구소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정수연 박사가 저를 실제 OLED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간에 거대한 기계들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완전히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기 보이는 유리 기판이 65인치 OLED 패널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정 박사가 가리킨 유리 기판은 정말 거대했어요. 그런데 그 두께가 0.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얇은 유리 위에 수억 개의 픽셀을 정확히 배치한다는 거였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실수 허용 범위는 0.001% 이하. 99.999%가 완벽해야만 상품이 된다는 거였어요. 제어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자체 개발한 AI가 2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을 최적화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온도, 습도, 진동, 전압 등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공정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9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품질 검사실에서는 모든 패널을 하나씩 검사하고 있었어요.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는 장비가 1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단위까지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BOE도 비슷한 검사 시스템이 있나요?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버린 구형 장비를 쓰고 있죠. 정밀도가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제 왜 삼성 OLED와 BOE OLED의 품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됐어요. 연구개발실에서는 차세대 OLED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폴더블, 롤러블, 심지어 투명 OLED까지. 이런 기술들은 언제 상용화되나요?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안에는 시장에 나올 거예요. 한 젊은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BOE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5년은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초기술이 없어서 겉만 따라 해봤자 진짜 혁신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이병철 박사라는 삼성 OLED 기술 개발을 처음부터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을 만났습니다. 2009년 우리가 OLED 개발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당시엔 일본 소니만이 작은 화면 OLED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횟수만 12,000번이었어요. 그런데 12,000 첫 번째에서 성공했죠. 그 실패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데이터였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기술이 나온 거라고요. 이제 이해했어요. 왜 BOE가 삼성 기술을 베낄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12,000번의 실패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설계도나 장비만으로는 안 돼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담긴 수만 명의 땀과 열정, 12,000번의 실패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 이 모든 것이 진짜 기술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BOE가 하룻밤 사이에 훔쳐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모습을 본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엔본부, 미국 ITC,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여러분, 지난 5일간 한국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밀러 국장을 비롯한 동료들의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의 주장이 100% 사실입니다. 순간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BOE의 기술 침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였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장비 배치, 똑같은 특허 구조, 그리고 계획적인 인력 스카우트까지. 특히 충격적인 건 BOE 내부 문서입니다. 삼성 기술 습득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4단계에 걸친 기술 탈취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 보고서는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편견의 바탕에서 작성했어요. 화면 너머로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밀러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안나, 정말 확실한가? 네, 100%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삼성 연구소를 둘러보고 수백 개의 증거를 확인했어요. 그날 오후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개최한 거였어요. 저도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죠. 브리핑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로이터, NHK.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BOE의 한국 기술 침해가 국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저는 독일 출신 유엔 전문가 조안나 라이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어요. 5일간의 조사 결과 BOE의 삼성 기술 침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위원님, 과거 보고서와 상반되는 결론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실수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으로 진실을 외면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중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압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움직였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BOE 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거였어요.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 기업들의 BOE 거래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연합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유럽의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가 자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선 거였어요.
가장 극적인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BOE 주가가 이틀 만에 30% 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거였죠. 그 주말 정수현 박사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가족 모임이었어요. 위원님, 우리 가족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넓은 홀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위원님 덕분에 우리가 떳떳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제게 그림을 건넸어요. 아빠가 거대한 TV를 만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TV 만든다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데 삼성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좋은 회사니까 당연하죠.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래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그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력의 진짜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 박사가 말했어요. 위원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진실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기술 도둑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보니 전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 OLED 세계 최고 기술력 재확인, 중국 BOE, 한국 기술 의존도 심각, 삼성 디스플레이, 진짜 기술 혁신 기업으로 인정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시원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죠. 공식 브리핑 이후 며칠간 저는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만의 철학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날 저녁 삼성 디스플레이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실제로 만난 이 회장은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이었어요. 라이너 위원님, 이번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과거에 잘못 판단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서 원망이나 분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건가요? 아마 우리의 한이라는 정서 때문이 아닐까요? 이 회장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보다 뒤처지는 걸 견디지 못하지만 그게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철학이에요.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장인정신, 미국의 창의성. 각 나라마다 고유한 기술 철학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의 기술 철학은 뭔가요? 정의예요. 사람을 위한 기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연구소에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OLED를 개발한 이유도 그래요.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화면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현 박사가 저를 한국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왜 삼성에서 일하게 됐는지 아세요? 왜죠? 아버지 때문이에요.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 거야. 정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대를 이어온 꿈과 희망의 결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위원님도 이제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셨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찻집을 나오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의 저는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찼었지만 지금의 저는 겸손함을 배웠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됐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인천공항에서 정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위원님,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관광으로요. 꼭 올게요. 이번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도시가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11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작은 나라, 큰 나라 같은 건 없다는 걸 늘 기억하겠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반년이었어요. 먼저 제 보고서가 전 세계에 미친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미국도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됐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BOE는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주가도 60% 넘게 폭락했죠. 무엇보다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어요. 국제기술윤리감시관이라는 직책인데 전 세계 기술 분쟁을 공정하게 조사하는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독일 마이너스 한국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매년 독일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보내고 한국 연구원들을 독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안나, 이 프로그램 정말 성공적이야. 밀러 국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벌써 1기 참가자들이 돌아와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수현 박사가 베를린을 방문한 거예요. 위원님, 정말 반가워요. 6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더욱 활기차 보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정말 바빠요.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 연구소에 각국 엔지니어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온다는 거였어요. 위원님 덕분이에요.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 박사가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위원님,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했어요. 어떤 기술인가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요. 진짜 3차원 영상을 공중에 띄우는 기술이에요. 상상만으로도 대단했어요. 언제쯤 상용화되나요? 3년 후면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세계 최초가 될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한국 기술력의 미래가 보였어요. 그런데 위원님, 한국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곧 갈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 삼성과 공동 세미나를 열거든요. 정말요? 어떤 주제로요? 기술 윤리와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요. 정 박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쓰고 있는 책 원고를 다시 봤어요. 편견을 넘어서 한국에서 배운 진실의 가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은 나라는 없다.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다음 주에는 유럽 의회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시아 기술력 재평가라는 주제로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와서 국제기술 윤리를 가르쳐달라는 거였어요. 1년 계약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전하고 싶거든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진실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어제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쓴 BOE 기술 침해 보고서가 국제기술윤리 분야에서 올해의 베스트 리포트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시상식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국 뉴스를 봤어요. 삼성이 또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었어요. 차세대 OLED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만든 성과니까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큰 팬이 됐어요. 주변 동료들에게도 한국 기술력을 자랑하고 다니죠. 조안나, 너 요즘 한국 얘기만 하는구나. 동료가 농담조로 말하지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 기술 강국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변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이제는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에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